보형물을 둘러싸고, 원래 이제 의사들은 피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로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겹으로 생긴 경우가 있더라.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더블 캡슐이라고 그래요. 엘러간의 텍스처링 보형물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엘러간 텍스처링 보형물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제 구축의 예방인데, 그 전까지 수많은 의사들이 이 구축 예방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엘러간 텍스처링이 효과가 좋았다. 그걸 위해서 나온 거니까 구축을 저하시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논문을 갖다 이제 써가지고 낸 거예요. 다들 그러려니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지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편향이죠, 편향. 편향이면서 지식에 있어서의 관성이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믿는 것 같으니까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그냥 죄다 나오고,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저거를 쓰면은 구축이 예방된다는 거 믿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다들 이렇게 그냥 믿고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보형물들보다 이제 부작용도 더 없겠거니라고, 뭐 밑빠짐이니 뭐 이런 것들은 더 없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피닐리 선생의 논문에서는 이제 바이오셀이 오히려 구축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엘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거대 회사, 거대 자본이 프로모션을 걸고 있는 주력 상품이 뭔가 안 좋다.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이제 더 부작용도 많고, 뭐 이 보형물을 갖다가 이제 지금 만든 그 이유, 그거 자체도 전혀 통하기가 실패한 거다. 솔직히 이제 그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당연히 이제 엘러간사에서는 피닐리 선생이 예쁘지 않았겠죠. 좋았을 리가 없죠. 안 예쁜 정도가 아니고. 이거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번 이제 어떤 그 PRS 이 논문집에 사실은 엘러간에서 페이를 주고 있었던 수많은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었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닐리 선생한테 논평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글을 갖다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나는 엘러간 텍스처링 보형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는데 당신 얘기하는 것처럼 더블 캡슐 후기 장애증 이런 거 별로 없었고, 장애증은 뭐 스무스해서 생기고, 엘러간의 바이오셀 텍스처링이 다른 보형물에 대해 비해서 월등하게 그 구축이 적더라. 나는 나는 이제 전혀 이제 이런 거 뭐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청 이제 많이 이제 또 쓴 거죠. 그리고 피닐리 선생한테 이렇게 편지도 이제 막 많이 왔고, 이거 똑바로 한 거냐, 당신이 수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자기가 수술 똑바로 못한 거는 생각 못하고 지금 제품에다가 뒤집어 씌우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레터들이 좀 막 이렇게 왔단 말이죠. 피닐리 선생의 어떤 논리는 사실은 상당히 확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편향을 가지고서는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못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제 미국이 좀 차이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에 있어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황우성 뭐 사건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이제 과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긴 했는데, 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진실이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오로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면서 그게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피닐리 선생이 주장한 거는 더블 캡슐이라고 하는 거, 왜 이제 막이 두 개가 생기느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균 때문에 뭐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엘러간의 텍스처링 그 표면이 워낙 거칠거칠하잖아요. 가장 거칠하거든요. 보형물 표면하고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빚으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이탈되는 게 생겨요. 처음에 이제 붙어 있다가 그 떨어지는 데에서 거칠거칠한 엘러간의 이제 표면에 또 이제 살을 긁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물이 이제 장액종이잖아요. 이 장액종 자체가 이 거칠거칠한 이 엘러간의 어떤 이제 그 텍스처링 표면, 여기에다가 어떤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주기 때문에 보형물 표면을 둘러싸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얇은 피막이 이제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피막이 이렇게 떨어지고, 요 속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상처를 주는 어떤 이제 그런 힘 때문에 이제 세포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면 진물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진물이 생기다가 그게 꼬독꼬독해지고 마르면서 힐링이 되는 건데, 이 속 안에서는 어떤 진물이 이렇게 나면은 빠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지르는 어떤 힘 때문에 장애종이 계속 이렇게 생기다가 보면은 이 장애종 자체도 세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거칠거칠한 표면에다가 세포를 계속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게 되면서 보형물 주변으로 안쪽 피막, 그 다음에 기존의 거 바깥쪽 피막, 그 사이의 장애종,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도 설명한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두 가지 현상 전부 다 엘러간의 거칠거칠한 텍스처링, 이게 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범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완벽한 논리를 갖다가 논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멘토르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에서도 텍스처링 보형물이 있죠. 근데 걔네들은 더블 캡슐이 잘 안 생겨요. 장애조항 생기는 경우는 뭐 약간 있기는 하지만은 멘토르의 텍스처링 같은 경우는 엘러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칠지 않거든요. 좀 맨들맨들하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긁는다고 하더라도 뭐 물이 좀 진물 같은 게 좀 생길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더블 캡슐까지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카님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여러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제 또 핀들리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반론을 갖다가 이제 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어떤 이제 학계의 권위자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위축되죠. 그래서 이제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핀들리 선생님이 좀 센 분이라 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장애종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서는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오른 환자를 봤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종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피막도 다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보형물을 그대로 이제 다시 재삽입한 거예요. 썼던 보형물을. 그리고 환자가 갖다 추적을 해봤는데 4년째까지 지났는데도 환자가 다시 장애종이 부풀어오르는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장애종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른 의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균이 문제여가지고선 장애종이 생겼다고 하면은 뺐다가 이 보형물을 다시 넣었는데, 그러면 장애종이 재발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엘러간의 이제 텍스처링, 이 보형물이 유착이 강하게 되는 게 이제 그 특징인데 유착이 안 돼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 유착이 안 돼 있어서 장애종이 안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종이 생기는 거는 유착이 일단 생기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먼저 일단은 보형물에 붙고 피막과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게 완벽한 유착은 아니니까 거기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거기서 자극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물이 생겨 장애종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더블 캡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의사들한테 공감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후기장애종과 더블 캡슐에 있어가지고서는 보형물의 어떤 거친 표면, 이것과 연관성이 가장 정설이 사실은 돼 있어요.